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미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종목 이야기 신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핫한 종목 한 종목만 꼽으라면 단연 유한양행이겠죠. 이 유한양행이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투자한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보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이후에 뭐 다른 이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한양행에 있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자금력과 그다음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이제 신기술이다라고 보면 이런 신기술을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레르기 치료 신약 물질인 GI301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유한양행에서 지금 임상 1B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일본의 마루오라는 기업에 지금 기술 수출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뭐 국내나 그다음에 일본 지역 내에서 이거를 신약 개발로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런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인 GI1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D와 지금 병용 치료와 관련된 이제 임상 관련된 계약을 얼마 전에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뭐 기투르다와 이제 병행요법의 유효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GI 이노베이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미국의 MRO 첫 수주를 해냈는데 이게 지금 한국으로는 첫 번째 사례거든요.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또 이제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네. 아픈 손가락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가장 잘 달렸는데 한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또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오션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오션에서 가지고 있었던 MRO라는 그 모멘텀이 이번에 좀 기대였지만 실제로 또 수주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기대감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RO 쪽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연평균 약 20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꾸준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역시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 캐나다나 폴란드 쪽에 대한 잠수함까지 또 이제 모멘텀이 붙어주게 되었을 때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출주들이 최근 들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긴 한데 다만 수출주들 중에서도 수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3년 뒤에 대한 실적까지 함께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은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다가 더불어서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재 박스권을 탈출했고 이 라인대에서 견조하게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줘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 내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효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음식료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음식료 섹터는 상반기 주도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최근 이 환율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삼양식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다시 한번 하반기 기회 노려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삼양식품 뭐 올 상반기에 가장 이제 좋았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점 6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수저 금액으로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 여기에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수출 데이터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그런 우려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라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날씨가 다시 선선해지면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의 이제 판매 법인들의 이제 판매가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데 지금 3분기 내에 이제 유럽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설립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법인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 이제 프로모션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 뭐 전체 매출의 한 70%를 넘어설 만큼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 한 뭐 모든 제품이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그런 이제 지역 선택적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생산 시설을 지금보다 약 40% 정도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매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주가가 어떻게 보면 뭐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럽 법인 설립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살아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액수해 주셨네요. 일단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네. 이제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은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혹은 2차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반면에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잘 움직였던 음식료를 비롯해서 화장품 쪽 혹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6월 들어서부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조금 더 성장주를 바라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삼양식품이 약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나 과연 1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세론으로 빠지지 않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수출주 같은 경우에 환율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 5월 때 상승을 했던 라인대가 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가 47만 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또 121선 사이가 45만 원 라인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차라리 갭을 메울 거면은 121선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같은 매크로 요소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여기서도 엇갈리네요. 네. 김시은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잘못 들었다. 좀 잘못 드셨나요 혹시? 잘못 드셨네요. 두 분 다 X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시은 팀장님.
일단 X에 대한 의견을 든 이유는 지금 이 종목에 굳이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딥페이크 관련 종목군들, 보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보안주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시총이 굉장히 낮고 실적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보안주들의 대장주가 바뀌고 있어요. 네. 테마로 접근을 할 때는 이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좋으니까 접근을 할 거야가 아니라 그날 9시에 가장 힘센 녀석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라운 CQ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장 초반에 가장 힘이 센 녀석한테 붙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이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은 네. 그날 당일에 좀 끊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임순재 대표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라운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이제 보안 솔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런 딥페이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게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는 AI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행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그때 이제 어떤 꼬리표를 달아줘야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AI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일어난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단순히 테마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기술력도 부족하고 실적도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두 분의 공통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BH도 이 최대 실적 기대된다라는 긍정적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H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결국 지금 9월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애플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애플 관련 종목군들의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이 어제부터였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럼 남아있는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이벤트는 무엇일지라는 이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온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애플 쪽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의 기대감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갤럭시 S24에서 봤다시피 갤럭시 S24가 AI 폰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작 대비 판매량이 30에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돈을 내려면은 결국 좀 성능이 좋거나 혹은 AI가 탑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이폰 쪽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AI를 적용을 하려면 적어도 아이폰 15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이폰 15 같은 경우가 전체 아이폰 비율에서 약 5%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AI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쪽이 굉장히 흥행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애플이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좀 약한데 하반기에는 애플 신제품에 따라서 이제 흥행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기대감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대기 중인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에서 아이폰 16 굉장히 흥행이 예상된다. BH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아이폰 관련돼서 지금 애플이 그 아이폰 16과
관련돼서 부품 업체들한테 작년보다 한 10% 넘게 부품의 주문량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비교적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아이폰 출시한 이후에 뭐 재료 소멸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와서 또 약간 좀 비실비실거리지 않을까 이거 걱정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출시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량이 결정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들, 모멘텀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또 BH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